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세계서울병원에서 척추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동욱입니다. 제가 오늘은 굉장히 이제 환자분들에게 부담이 적기로 알려져 있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이제 부담이 적고 일상으로의 회복이 빠른 수술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시술로 오해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엄연하게 시술은 아니고 수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 관련해서 수술 후에 주의해야 될 점이라든지 여러 궁금증들에 대해서 내용들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하고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전통적인 척추 수술하고 다 같습니다. 그런데 기다란 절개가 필요 없이 조그만한 두 개의 절개를 통해서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수술 자체의 부담도 전통적인 수술 방식에 비해서 매우 줄어들게 되고요. 그래서 수술 후의 회복도 빠르고 또 전신 마취 없이 하반신 마취나 부분 마취를 통해서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요새는 양방향 내시경 척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하고 있고요. 특히 예전에 이제 척추 수술 또는 전신 마취가 부담되셨던 고령의 환자분들 또는 이제 기저질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수술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입원 기간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수술 방식에 비해서 매우 큰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수술 시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전통적인 수술 방식에 비해서 워낙 피부 절개라든지 아니면 수술 부위까지의 접근이 최소한화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수술 시간을 매우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게 저희가 하는 많은 척추 수술들은 신경을 보면서 하는 수술입니다. 이러한 신경을 보면서 하는 수술 같은 경우에는 매우 섬세한 수술이다 보니까 수술 시야가 또렷하게 유지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수술을 시행하다 보면 아무래도 수술 부위의 출혈이라든지 또는 이제 여러 제거한 조직들의 잔해들로 인해서 수술 부위가 계속 어지럽혀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통적인 수술 방식에서는 이렇게 시야를 방해하는 출혈이라든지 아니면 수술 부위 잔해가 있을 때 중간에 잠깐 수술을 멈추고 잔해들을 생리식염수로 씻어내고 다시 수술을 재개했다가 또 시야가 어지럽혀지면 또 수술 멈추고 시야를 확보하고 그런 과정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근데 양방향 내시경 수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 자체를 위해서 카메라 쪽으로 해가지고 생리식염수를 지속적으로 주입하고 반대쪽 절개를 통해서 계속 식염수가 배출되는 방식으로 수술을 진행합니다. 이래서 중간중간에 수술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세척이 따로 필요 없고 수술 진행이 되면서 그거 자체로 세척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수술 시간을 상당히 많이 단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양방향 내시경 수술 같은 경우에는 30분에서 1시간 이내로 끝나는 수술들이 매우 많고요. 수술 범위나 아니면 수술 종류에 따라서 한 3시간까지도 걸리기도 합니다. 입원 기간에 있어서도 양방향 내시경 수술이 전통적인 방식에 비해서 아무래도 짧습니다. 절개도 최소화되고 마취도 전신 마취가 아닌 부분 마취나 하반신 마취를 통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수술 후에 2-3일 정도쯤에 퇴원하시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수술의 종류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요, 일반적으로 수술하시면 수술 당일부터 바로 걸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술 부위 상처가 아문된 약 2주 정도 걸리는데요. 그 정도의 기간 동안에는 가벼운 보행이라든지 외출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신체적으로 너무 무리가 되는 직업이 아닌 사무직이시라면 출근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수술한 다음에 약 6주 뒤부터는 가벼운 운동들을 권유드리고 있고요. 좀 무리가 많이 되는 운동들, 대표적으로는 경쟁 스포츠, 축구, 농구 같은 그러한 운동들은 수술한 다음에 3개월 뒤부터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수술 후에도 통증이나 저림감 등이 남는 경우는 상당히 흔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통증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통증에도 허리 통증이 우선 있을 텐데요. 허리 통증은 워낙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은 수술 후에 남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리 쪽으로 내려오는 방사통. 방사통도 남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허리가 한 마디만 딱 망가지시는 게 아니라 여러 마디가 여기저기 망가지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렇다고 망가진 모든 마디를 다 수술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제일 심각하고 제일 수술이 필요한 마디를 중점적으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리 쪽에 방사통이 남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고요. 저림감 같은 경우에는 통증보다 남는 경우가 오히려 더 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경 관련해서 신경 증상 때문에 수술하시는 분들, 저희가 하는 수술은 기억하셔야 될 게 신경이 추가적인 손상을 받지 않게 하는 수술입니다.
근데 다만 그동안 신경이 받아왔던 손상을 바로 회복시켜주는 수술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저림감은 상당히 흔하게 남을 수가 있고, 다만 신경이 회복될 때까지 시간이 충분히 필요한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술 후에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저림감이 남아있는 경우에 저희가 입원 기간 중이나 외래에서 그런 증상을 계속 체크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증상 조절을 위한 치료들을 해드립니다. 근데 다만 이러한 증상들의 양상이 너무 급격히 심해지거나 또는 양상이 급격히 변한다면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고려해 봐야 돼서 이럴 경우에는 바로 진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많은 수술받은 환자분들이 수술 뒤에 증상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굉장히 만족하면서 지내시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불편감을 호소하면서 오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검사를 해보면 상당히 많은 경우에 수술한 부위는 잘 유지되고 있는데 다른 척추의 다른 부위들이 망가져서 오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이 쌓이는 퇴행성 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척추의 올바른 환경이 우선시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제가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로는 땅바닥에 주저앉는 생활, 좌식 생활이라고 하죠. 그런 땅바닥에 앉는 생활 습관을 꼭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허리를 구부리면서 무리하는 활동들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하고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허리 같은 경우에는 앞쪽으로 볼록 튀어나오고 뒤쪽으로 오목하게 들어가는 이거를 허리 전만이라고 하는데, 항상 허리의 전만이 유지되는 자세를 신경 쓰시는 게 허리 건강을 위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 상당히 효과적이고 좋은 수술이지만 많은 분들이 이게 치료의 끝이라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뒤로도 적절한 재활 그리고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셔야지 다른 수술 안 한 마디들도 건강하게 유지하시면서 올바른 척추 건강을 지키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신세계서울병원 척추센터의 김동욱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